중요한 건 연애 성숙도라는 개념인데, 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통제형, 광목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성격을 분석하는지, 분석 후 대응법을 어떻게 가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의 성격 심리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담가들이 많이 쓰는 MBTI라는 게 있어요. 마이어스 브리그스의 유형지표라는 건데, 사람의 특징은 4가지 부분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해서 16가지 성향으로 나눈 뒤에 특징을 뽑아내는 거죠. 이 4가지 지표를 검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성향, 외향성과 내향성, 두 번째 감각과 직관, 세 번째 생각과 느낌, 네 번째 판단과 인지인데, 이렇게 4부분에서의 판단 지표를 가지고 기질과 성격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MBTI는 그 사람의 능력 또한 확인이 가능해서 가족 심리 검사를 넘어서 기업에서 인재 채용할 때도 쓰고 있다고 해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외향성, 엑스트라 비전, 내향성, 인트로 비전 이렇게 다뤄볼 건데, 통제력과 광목형 이 두 부분, 외향성과 내향성에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부터 검사를 해보면 첫 번째, 나한테 활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평일 오후에 시간이 주어졌어요. 2가지 중에서 뭘 하고 싶은지 보면 되는데, 카페에서 조용하게 산책하고 책을 읽는 것,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집중해서 무언가 하는 걸 꺼려하는 성향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해도 미뤘다가 체력이 충분할 때 그 일을 진행하거든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바깥 외부 활동을 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활발해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향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각.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중지향적이면서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소통하면서 활력을 얻어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남들 모르게 사람마다 어떤 형태의 분류를 해놓아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어느 정도 친한 친구, 그냥 아는 사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불편한 사람, 꼭 계기가 있어야지 만나는 지인.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인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카페를 가거나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아주 빠르게 시간이 가는 사람이 있죠. 혼자서 공예, 그림, 독서 또는 업무를 할 때 몰입을 잘 하는 편이며,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면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집중력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도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긴 하지만 체력 소모가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커요. 사무실과 방문을 열어놓는 것도, 문을 열어놓는 사람은 외향적이죠. 바깥의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을 더 잘하거든요. 무언가 할 때는 외부 소음을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 사람, 내향적이죠. 직업을 정할 때 특히 외향성과 내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직업마다 요구하는 편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영업직의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많고 미팅, 사람을 만나는 것, 이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외향적인 사람한테는 힘들지도 않고 업무를 할 때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이 자체가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커요. 반대로 엑셀, 디자인 등 혼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내향적인 사람들한테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주는 업무가 많죠. 외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어려운 거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업무에서 멀티가 가능해요. 차량에서 이동을 하면서 업무 체크 및 전화와 옆 사람과의 대화 등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외향적이고, 저 같은 경우 운전할 때 음악도 잘 못 들어요. 그만큼 멀티가 안 되는 거죠. 내향성이 깊은 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 거리 운동이 한참인데 저 같은 내향성한테는 별로 힘이 들지 않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보면 좁고 깊은 관계, 즉 친구 2-3명을 가지고 평생 이어가는 사람이 있죠. 내향적인 거고, 시즌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스트 프렌드 5명 이하의 알고 지내는 지인 여러 명의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 분들 또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를 더 확인하면 되는데, 연애 문제로 결합시켜보면 내향적인 사람은 광목형 기질 중에 하나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맴돌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얘기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빈번한 거죠. 대화를 진행하다가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헤어지고 싶었다는 걸 대화를 하다가 알아버리거나, 반대로 헤어질 생각이 없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광목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설 때까지 내용을 정리하기 반복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 시점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별에 대한 거였다면 상대방은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심사숙고하고 나서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외향적인 사람이랑 내향적인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더 바람을 많이 필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바람을 많이 필 거라고 하잖아요. 경험을 해본 결과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과 맺고 끊음을 잘해서 만나는 사람은 많지만 단도리를 잘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이상형에 부합한 사람을 만나버렸을 때 더 흔들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연애 성숙도라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연애 성숙도가 높으면 많은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연애 성숙도는 그동안의 연애 경험과 고찰이 쌓이면서 생성되는데, 만남의 반복에서 피드백을 스스로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연애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남녀 성향을 떠나서 상대방이 연애 성숙도가 높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단이 목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수단이 나쁘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때려서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이 가장 나쁜 예라고 볼 수 있죠. 연인과의 갈등에서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상대방한테 내가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수단이 강제적이면 상대방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수단이 넓어지는 건데,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친구들한테 너무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 성숙도가 낮다면 화를 내고 잔소리를 계속 하거나, 이게 안 될 때는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죠. 친구들과 놀아버린다거나 연락을 계속 안 받는 걸 일부러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서로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본 성숙한 사례는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만남에 일부러 참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확인을 하고, 신뢰감이 가는 친구들과는 본인이 정한 선까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약속선을 서로 잡아놓고, 남자친구 또한 무턱대고 친구들 만나는 걸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두 분 다 외향적인 성향이에요. 보통 만남을 보면 외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만나는데 쉽게 이별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내향성과 외향성이 같이 섞여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내향성과 내향성이 만나는 경우에는 오래 가긴 하는데 둘 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